200만입니다. 오늘 시장을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야, 이거 주식 할아버지가 와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구나. 어제 하루 동안 안 좋은 기사들만 쏟아냈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검은 월요일이다 뭐다 하면서 안 좋게만 계속 뉴스를 내보내더니 오늘 하루 만에 180도 헤드라인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다시 또 신고가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든 뿐만 아니라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언제나 이 자본시장 앞에서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뤄봐야 될 주제들 정말 많이 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슈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1월 29일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MBR모션, 예스티, 하림지주, 흥구석유까지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흥구석유는 우리가 지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해지용으로 여러분들께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하림지주라던가 예스티, MBR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나도 이쁜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은 다시 한번 폭등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MBR모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 우리가 시장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라던가 이런 해지용 종목들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승들이 나와 주었죠. 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한미약품, 제주은행, 미래에셋벤처투자, 하림지주. 자, 이 중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 상한가를 가진 모습이에요. 오늘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시장에서 재밌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재밌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가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한번 노려보셔라.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들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댓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하림지주 5% 익절을 했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PJS님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셋벤처투자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이 양봉이 나와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돌파할 때 매수를 못했더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양봉 보여주고 난 뒤에 눌림목을 형성을 해줄 때 중심봉, 자, 이것 또한 우리 채널 영상 강의로 다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지금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200만 영상 제대로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채널 처음 영상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영상들 시간 나실 때 계속 공부 삼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래에셋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 중심봉에서 정확히 반등을 보여준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미래에셋벤처투자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좀 파란불을 보여주었던 흥구석유라던가 제주은행, 얘네들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찍히는데 과연 정말 안 좋았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십자 도지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파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지수가 안 좋다, 불안불안하다 하실 때 한번 매매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시가를 아래로 내려버리면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오늘 충분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재밌는 모습이 내일 나올지 이번 주 안으로 나올지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추세만 보고 지금 차트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주은행이라던가 흥구석유 그 이외의 종목들도 현재 추세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장을 보는 눈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들 드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살이 정말 심해요. 국내 악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악재를 미리 선반영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 증시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 발표가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매파적인 인물 아니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을 해버리는 바람에 투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증시 언제나 엄살이 심했습니다. 엄살이 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미리 선반영을 받았고 선반영을 받은 만큼 회복세도 둔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지만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회복세가 정말 둔했어요. 이러한 악재, 별것도 아닌 악재 가지고도 마이너스 3, 4% 때려버리면 다음날 1%, 2% 올라가기도 버거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장을 즐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실 때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종목 손실봤다고 해서 다른 종목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예요. 빠르게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급등주를 매매해버리는 바람에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매수가와 손절가 정확히 판단이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매가 나온 데 있어서 언론사가 가장 큰 한몫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주식시장을 처음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뉴스보다 여러분들은 뭘 먼저 반응을 하셔야 되냐? 차트예요. 무조건 차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은 이미 차트는 어디예요? 천장 뚫고 날아가고 있는 차트예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 날아가고 막상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떻게 한다? 그대로 아래 음봉으로 치고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 고점에서 뉴스 어떻게 나오나요? 무슨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급 실적, 이익 성장 작년 대비 200%,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으로 개미들을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뉴스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기업 괜찮구나. 차트 보지도 않고 그냥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물려 계세요. 당장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대로 고점 써주고 음봉으로 내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나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렇게 내릴 때 안 좋은 뉴스 기사들, 정말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올리던 언론사들 오늘 180도 바뀌었어요. 워시공포 털어낸 월가, 금도 주식도 계속 사라, 이러한 말하고 있고요. 2월달 조정 위험이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이러한 말을 어제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고 난 뒤에 이러한 멘트 쳐봤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52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 마감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곧 26만원 갈 때 삼성전자 하루 만에 10% 폭등, 어마무시한 폭등이었습니다만은 이런 문구를 어제 뉴스로 썼다라고 하면은 언론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뒤에 경제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를 쓸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6,000으로 상향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강세장이 아니래요. 강세장 때는 7,500포인트까지도 지켜본다 라는 이러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아닌가요?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과열장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전세계 주식 상승률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등이란 말이에요. 정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강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과열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일이 터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지주사 관련주 드디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요 지주사 주가가 코스피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다 하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주사를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특히나 지주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 쏟아질 때에는 뭐다? 고점 신호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꼭대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욕심만 버리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률 챙기고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시 한번 금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거는 결국에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안 좋은 뉴스거리, 가십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골드 차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시 또 재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게 금이었다. 이러한 변동폭, 정말 큰 변동폭이긴 했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골드 차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한돈에 100만 원을 넘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골드 차트 결국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안정자산이에요. 국가가 망하더라도 살아남는 거는 금이고요. 전쟁이 나더라도 살아남는 건 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매력적인 투자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에 따라서 골드 차트 다시 한번 반등 주니까 환율도 기가 막히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 다시 올라가고 환율 다시 잡히게 되면은 지수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또 반등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마음에 걸립니다. 5200포인트 위에서 종가 마감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거품 이론이죠.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뉴스가 조금 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되면서 부각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만 돈 못 버나하는 개미들. 지금 현재 30조 비트의 초유의 사태, 은행권이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일부 증권사는 대출한도 동났어요 하면서 신용대출 금리를 늘려버리고 지금 현재 대출해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나무증권을 사용하는데 이 농협은행에서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돈이 없대요. 그만큼 현재 투자 열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과열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승장을 넘어서 과열 상태까지 완전히 접어들었냐? 그 또한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과열은 진짜 6천, 7천까지 갔을 때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과열의 시그널은 바로 3천대 나왔던, 4천대 나왔던 이 박스권 다지기 모습이 5천대도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5천대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열, 거품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5천 구간대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준다, 차트를 박스를 쳐준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6천, 7천 날아가도 나중에 조정이 나올 경우에 이러한 구간이 다 지지 구간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 우리나라 지수 폭락 사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1년째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스피 5천을 보낸다라고 약속한 공약을 현실화시켰단 말이에요. 코스피 5천이 왔어요. 그런데 이 5천을 찍자마자 그래 안녕 잘 가 하면서 코스피가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 화살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재명 정부로 간다고요. 그런데 5천 구간대에서 매물대를 쌓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6천, 7천까지 날아가 주면서 나중에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이 뭐가 될까요? 이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어선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5천 구간대에서 박스피를 쳐주냐, 4천대 나왔던 어마무시한 변동폭 4,200까지 갔다가 3,700까지도 떨어지고 3,700에서 4천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5천대에도 나와주는지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전형적인 거품의 차트가 있습니다. 이 거품 이론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차트가 있는데 바로 삼천리라는 기업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 삼천리 자전거 그 회사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뭘 하는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상 이 차트로만 전형적인 작전 차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삼천리 차트 보고 계십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3월 기준으로 54,400원 저점을 찍어 죽은 뒤로 21년도, 22년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품이론 차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간이에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로 이 부분. 거래량까지도 너무나도 잘 들어왔고, 거기다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미 개미들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런 뒤에 두 번 연속 이렇게 털어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1차 상승 이후에 1차 하락이 나와주었고요. 1차 하락 때는 또 고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전 쌍바닥의 이 종가를 또 깨트리는 모습까지도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 뒤에 본격적으로 이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하게 개미들을 털어낸 뒤로에서는 급등 차트가 나오죠. 이륙 단계와 급등 차트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만 보시면 돼요. 이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단숨에 15만원을 돌파를 하더니 이 15만원 돌파 뒤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된 조정도 없었어요. 그런 뒤에 30만원, 40만원까지 돌파를 하더니 어느새 50만원까지 찍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하물며 우리나라 1대장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러한 차트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삼천리 자전거라고 하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될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도 아닌 그냥 일반 삼천리라는 회사 기업이 50만원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뒤로 어떠한 모습이었냐? 거품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연속 하한가를 맞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삼천리라는 종목 계속해서 올라가네. 이 종목의 꼭대기에서 올라탄 개미들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이미 개박살난 주가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1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15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이 다시 50만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가파른 상승이 또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떠한 걸 발표를 했었나요? 실적이 안 좋거나 불실 기업들 빠르게 시장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공약까지도 이번에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알맞게 상장 폐지 시즌이죠. 25년도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오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다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타는 그러한 상황은 안 발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 거품이론, 종목에만 치우쳐져 적용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언제 버블처럼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버블이라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가 가장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은 3000포인트대와 4000포인트대 보여주었던 이 박스권 다지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매물벽을 정확히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60선이 지금 이제 올라와줘야죠. 이격도가 점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방금 삼천리 차트 봤던 것처럼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선을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터치 같은 경우에도 없었어요. 그 말은 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경각심은 다시 한번 깨워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 어찌됐건 간에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빠르게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도 여러분들께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4종목 준비해봤고요. 아직까지 하단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또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 카카오페이 앞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또 한번 들고 와봤어요. 카카오페이를 제가 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크게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현재가까지 만약 물려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40%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한가를 2번, 3번 정도는 가져야지 드디어 수익 구간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페이 그대로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을 시켰습니다. 정부 측에서 코스닥 스테이블 코인으로 3000포인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1월 23일자로 상한가까지 올라가준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런 뒤로 해가지고 약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무려 반가운 6%짜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상승을 또 한번 의미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게다가 20선을 지지를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란색 선인 11선을 지지 확인하는 모습이 어제 출현이 됐었단 말이죠. 어제 십자도지까지 나오고 더 이상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로 안착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왔다라는 것. 사실상 내일 67,0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매수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65,000원까지 내려와 준다. 혹은 그 이하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땡큐 매수로 주워 담으실 때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뒤로 해가지고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준봉 매매가 되겠죠. 중심봉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돌파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돌파 나올 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은 사실상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땡큐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구간 가격을 이탈을 했을 때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 정말 오랫동안 일주일간 사실상 지금 같은 시장 일주일 조정받는 것도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심리는 매일매일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가 일주일 동안 수익을 안 보여줬다라는 거 개미들 털어낼 건 다 털어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7만원 위로만 안착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다음 주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차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엮여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헥토파이낸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날이라던가 NHNKCP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제주은행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그 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조만간 뭔가 하나 터지겠구나 라는 것이 벌써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언제나 뉴스가 터지기 전 차트는 완성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질 때쯤이면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살짝 무거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한화라는 종목인데 요즘 대형주들 쉽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잘 갔을 뿐이지 사실상 그 이외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앞서 25년도 전반기에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만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박스권을 만들었다, 매물대를 쌓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한 차트예요. 그런 뒤로 26년 돼서 다시 한 번 더 슈팅 크게 보여주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11선과 21선 모두가 지금 현재 교차 수렴한 상태예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일목구름이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한화가 만약에 떨어뜨릴 것 같았으면은 지금 앞서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었으면 안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매물대 쌓아놓은 거를 이 개미들 털자고 밑으로 쏟아내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거운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선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고점 무려 27%, 28%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피 위주의 시장이다. 거기에다가 대형주 쪽으로 수급만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한화라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 꼭 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 종목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나왔던 이 음봉 이제 잡아먹으러 가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히는 우리 앞서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는 종목과 매우 흡사한 차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모습인가요?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죽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다가 이 고점까지 상한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상한가 가게 되면은 뿐만 아니라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30만 원을 가냐 못 가냐 그 부분을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앞서 24년도 정말 잘 올라갔었던 재밌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25년도에 계속해서 바닥을 기더니 25년도 후반기부터 26년도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 전고점을 탈환을 했다라는 소리는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알리는 그러한 차트가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어떠한 구간이었나요? 전고점 부근이었죠. 전고점. 이 전고점 부근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보여주었던 음봉, 갭상승을 높게 띄워놓고 음봉으로 출발하고 약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을 보여준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러한 무거운 종목이라고 해서 5%, 10% 먹지 말란 법 없단 말이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러한 종목들이 더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물리시더라도 이러한 종목에 물리셔라.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고점까지도 지금 현재 물렸으면은 다시 또 탈출이 가능했잖아요. 애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소부장 테마가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 막판에 들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갭을 높게 출발을 해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장 초반에 밑으로 내려버리는 성향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내일 그냥 그대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한번 매매를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또 고점이 너무나도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장 초반에 눌림목을 받으러 내려올 때 우리는 한번 노려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진건설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찐 대장주들이 이제서야 모습을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형 로봇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4종목까지도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알려드린 종목들 모두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미리 주무시기 전에 장마감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 삼아서 미리 지지와 저항 구간을 표시를 해놓고 내일 매매에 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점점 수익이 늘어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하루에 1억 천금을 노리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안 좋은 매매 습관이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정말 도박성으로 간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익을 못 보셨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한번 재정비 이후에 수익을 2배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만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현지 시장 회복 속도도 정말 빠르고 올라가는 속도 또한 정말 빠릅니다. 오늘 200만이 알려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관심 종목 해두시고 노트에라도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관심 종목 HTS에 켜놓으시고 한번 넣어두시면은 내일 시장 임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영상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을 드리겠고요.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 하나보다는 여럿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하단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